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늘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충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인구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과 충주, 제천시는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이 2주간 더 연장되고 그 내용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종전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졌습니다. 먼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또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원도 종교시설 좌석수에 따라 구체화해 5명에서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역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도시군 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제외한 거주지 외 타 지역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필수 활동 외에는 최대한 자제하여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주시는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도 13명이 비대면 영상 촬영을 위해 모인 지난달 27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나 거리 두기, 식사 제공, 발열 체크 등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토록 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 경중을 가려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단계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확산세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방역 실천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경북 상주의 기독교 선교단체인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는 불과 닷새 만에 확진자가 50명에 달하면서 지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가 집단 공포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충주시 연수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른바 개척교회입니다. 충주시는 집단 감염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집합금지 및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43명. 역학조사 결과 43명 모두 경북 상주에 본거지를 둔 개신교 선교단체발 집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의 가족 확진자가 나온 충주의 또 다른 개척교회도 같은 감염 경로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라는 종교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우리 시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확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학생 감염자와 연관된 충주 지역 5개 중고교회 3천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3일을 고비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나흘이 지역 대유행을 차단하는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오늘 도내 260여 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교실에 모여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때문인데요. 학교 생활을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코로나 세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현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이를 태운 차량들이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둘 들어오고 아이 손을 잡고 걸어온 학부모는 운동장 한켠에서 유의사항과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4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실시됐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 생활도 예전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게 밝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학교에선 영상통화나 문자 확인 등 전면 비대면으로 이뤄졌는데 다문화 학생 등으로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꼼꼼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거친 뒤 진행됐습니다.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내용이라든지 또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대면 예비 소집이 어렵게 되면서 아동 소재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은 물론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소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올해 도내 초등학교 취약 예정 인원은 13,76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소폭 증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올해부터는 경찰 조직이 개편되면서 충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충북경찰청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이 변경된 건 20년 만으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청의 하위 개념인 지방이라는 용어를 뺀 겁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가장 큰 기대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별도로 구성되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을 지휘 감독하면서 학교 폭력이나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치안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에 대하여 도경찰청을 지휘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등이 관여하는 만큼 위원회가 이들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충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 충북경찰청 조직은 경무관이 부장을 맡는 3부 체제로 개편되는데 각각 경무와 수사, 자치경찰을 맡게 됩니다.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커진 만큼 치안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권한 남용은 철저히 차단하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줄었지만 충북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충북 제2, 제3의 도시인 충주와 제천 그리고 공장이 많은 음성군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사이 2만 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사상 첫 감소로 생산, 납세, 병역 등 전 분야에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충북 인구는 160만 837명으로 한 해 전보다 83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충북과 경기, 세종, 강원, 제주 등 5곳뿐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혁신 도시로의 인구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진학을 위해서
하거나 하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젊은 층이 유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중고령층에 있는 계층의 그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하고 있는 것이 시군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군, 괴산군 3곳만이 지난해 인구가 늘었습니다. 음성군은 2,000명 가까이 인구가 빠져나갔고 충주시와 제천시도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군은 여전히 소멸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조만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정책을 함께 수행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지금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빨라진 고령화뿐 아니라 고령층의 1인 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해 말 신규 지정된 괴산과 진천을 비롯해 도내 6개 시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데 비해 정부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전무하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추진 여부가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용광 기자입니다. 식품 제조와 시설 관리 도급업체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300만 원의 여성 친화기업 부상을 받아 여성 휴게실에 TV와 공기청정기, 제습기, 비데 등을 설치했습니다. 예전부터 워라밸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여성 친화기업을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외부에서 보는 시선 또한 청주시는 다양한 특화 시책을 벌여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도내 첫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올해부터는 여성 친화 도시가 아닙니다. 5년씩 1, 2단계를 거쳐 신년 차인 지난해 3단계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여성 친화 도시 타이틀을 잃었고 현재 도내 여성 친화 도시는 청주가 제외된 괴산과 진천, 제천, 충주, 증평, 음성 등 6곳뿐입니다. 여감에서 내려오는 전체 여성 친화 도시 명단에서는 2단계가 끝나고 3단계가 되지 않은 시군은 빠진 채로 내려와요. 전국의 3단계 여성 친화 도시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정 추진 여부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어떤 예산 규모 쪽에도 좀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기운이 나고 좀 더 추진하는 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청주시는 여성 친화 도시 유지를 위한 3단계에 재도전하고 충주시와 증평구는 2단계에 첫 도전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2021년) 새해 업무 첫날인 오늘 도내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들이 현장 시무식 없이 조용하게 한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전 8시 새해맞이 충원탑 참배 후 중대본 영상회의를 갖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저탄소 친환경 KTX 이음 시승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충원탑 참배 후 온라인 시무식을 열어 코로나 극복과 다 함께 행복한 청주 건설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 제천 원주 구간 복선전철 개통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주역에서 열렸습니다. 제천 원주 복선 구간에는 국내 기술로 자체 생산한 신형 KTX 이음이 투입됩니다. KTX 이음은 최고 속도가 시속 260km로 객차마다 동력 장치가 있어 역간 거리가 짧은 중앙선 운행의 최적의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형 KTX 운행에 따라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의 운행 시간은 1시간 41분에서 1시간 6분으로 35분 단축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사창동 류진열 씨 40만 9,500원, 청주 서경중학교 교직원 일동이 34만 원, 청주 사창동 김형기 씨 25만 원, 청주 사창동 16통 주민 일동이 21만 5천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탑 대성동 3일 맨션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주 사창동 천수 경로당 회원 일동, 청주 사창동 노재민 씨께서 각각 10만 원, 청주 사창동 조민성 씨 5만 원, 청주 사직일동 신양숙 씨 3만 원, 청주 사직일동 홍병남 씨께서 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힘없는 소상공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다고 외쳤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